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16일 목요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는데 몇 시간씩 기다려 등록을 마칠 만큼 첫날부터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네, 첫날 후보자 등록을 완료한 후보와 앞으로의 선거 일정을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공식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등록일은 16일 오전 9시에서 17일 오후 6시까지 이틀로 첫날에만 9명의 후보자가 등록했습니다. 예비 후보자 13명 가운데 9명이 공식 후보 등록을 마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까지 등록한 후보는 가나다 순으로 강호동 경남 합천 율곡농협조합장, 김병국 전 충북 서충주 농협조합장, 문병환 전남 보성농협조합장, 여원구 경기 양평 양서농협조합장, 유남영 전북 정읍농협조합장, 이성희 전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이주선 충남 아산 송악농협조합장, 천호진 전 농협 북대구 공판장 사장, 최덕규 전 경남 합천 가야농협조합장입니다. 공식 후보자 등록까지는 17일 하루의 시간이 더 남은 만큼 본등록을 마친 최종 후보자 명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거에서 사용될 후보자의 기호는 17일 오후 6시 후보자 등록이 모두 마감된 뒤 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두 차례 직접 추첨해 결정됩니다. 18시 이후에 기호 추첨을 하게 됩니다. 기호 추첨하는 방식은 두 번에 걸쳐서 추첨을 하는데요. 일단 성명의 가나다 순위에 따라서 추첨 순위를 추첨하고 다시 그 추첨 순위에 따라서 다시 투표 용지에 기재할 순위 추첨, 2차 추첨을 하게 됩니다. 후보자들은 공식 후보 등록 마감일 다음 날인 18일 토요일 자정부터 선거일 전일인 오는 30일 목요일 자정까지 13일간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 공보,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선거일 당일에 후보자를 소개하고 소견을 발표하는 행위, 선거일 당일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등 6가지 방식이 가능합니다. 20일엔 후보자가 선관위에 선거 공보를 제출하고 21일엔 농협중앙회가 선거인 명부를 확정한 다음 23일엔 서울시 선관위가 선거 공보와 함께 투표 안내문을 선거인단에 발송합니다. 그리고 31일 금요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후보자들의 소견 발표와 함께 투표와 개표가 실시되고 4년간 농협중앙회를 이끌어갈 제24대 농협중앙회장이 선출됩니다. 선관위 측은 현재까지 적발된 부정 불법 선거운동 사례는 없다면서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선거관리는 무엇보다도 원칙에 따라서 엄정 중립적으로 선거를 관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력만으로는 되는 건 아니고 우리 조합원이라든지 후보자님 모두 다 동참해 주셔야 공명정대한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확인하고 싶다면 농협중앙회 홈페이지 하단 중앙에 위치한 선거운동 게시판 배너를 클릭하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물론 유통업계와 소비자들까지 설 대목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모양새인데요. 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창호 기자가 설을 앞둔 유통가의 표정을 점검해봤습니다. 서울 시내 대형 유통업체의 설 선물 세트 매장입니다. 설 연휴를 일주일 앞뒀지만 대목 분위기라고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북적여야 할 매장이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한 모습입니다. 과일 선물 세트 등이 지난해보다 높지 않은 가격표를 달고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기다리지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지나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전보다 손님은 그다지 더 늘었다라고는 못 보겠어요. 갈수록 장사는 좀 우리가 좀 힘들지. 막 움직이고 추천을 하고 그래야지 좀 하나라도 더 팔 수 있는데 손님이 좀 뜸하니까.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유통가에는 대목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부터
설 선물 세트 본 판매에 나섰지만 예년에 비해 매출이 줄었습니다. 올 설 명절이 2012년 이후 가장 빠른 점도 매출 부진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최근 10년 중 2014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 설은 2월 초중순에 있었습니다. 때이른 설 명절로 인해 소비 기간이 극도로 짧아 유통가에서 설 대목을 체감하기가 여간 쉽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오랜 경기 침체 속에 소비 심리가 가라앉으면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 장보러 나왔는데 아직 명절이 조금 다음 주라서 그런지 몰라도 장 보러 온 사람이 별로 없고 사람들마다 다 명절을 안 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명절이라고 해서 명절 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다 여행으로 가는지 시장에는 없다, 사람이. 실제로 지난 6일부터 설 선물 세트를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한 대형 백화점은 지난주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6%가량 하락했습니다. 같은 날 선물 세트 본 판매를 시작한 또 다른 백화점은 약 5%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화점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의 선물 세트 판매량도 부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설 대목을 체감할 수 없을 만큼 판매량이 늘지 않는 상태라고 토로했습니다. 이 대형마트는 올해 설 선물 세트 판매량이 지난해 동기보다 약 12% 감소했습니다. 때이른 설날에 얼어붙은 소비 심리까지 썰렁한 설 대목장에 유통가와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실효성이 있는 우리 농식품 소비 촉진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로 강화, 김포, 파주를 비롯한 접경 지역의 피해가 큽니다. 이 지역 농민들의 사기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유통센터 5개 점에서 이들 지역의 농특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손현진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 농민의 사기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특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소비가 둔화돼 판도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특별 판매전을 열어 농가를 돕기로 한 겁니다. 행사 첫날인 어제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접경 지역의 농특산물 애용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구매 고객들에게 쌀떡국을 사은품으로 선착순 제공했습니다. 이번 소비 촉진 행사는 소비자들이 접경 지역 농특산물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양재, 창동, 고양, 성남, 수원 등 수도권형 농협 유통센터 5개 점에서 열립니다. 주요 품목은 쌀과 잡곡, 나물, 버섯, 사과 등 농산물과 쌀떡국, 마늘환, 사과주스, 장단콩 청국장 분말과 장류 선물 세트 등 지역의 가공식품입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접경 지역의 단체장과 농식품 유관기관도 접경 지역 농특산물 소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ASF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접경 지역 농업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농협이 나서서 농산물 특판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인 여러분 힘내시고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사는 16일을 시작으로 오는 19일 일요일까지 4일간 계속될 예정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가축 질병에 대한 효율적인 차단과 방역 등 축산업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했는데요. 가축 질병 피해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보다 엄격한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축산업자에 대한 정기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위반자에 대한 조치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2년마다 실시해오던 축산업 허가 등록자에 대한 정기 점검을 올해부터는 매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국의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 12만 5천여 곳을 대상으로 축산업의 허가 등록 기준 적합 여부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와 축산 관련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점검 대상을 나눠서 실시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시군 구별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가축 사육업, 가축거래 상인 등을 대상으로
사육 소독 및 방역시설 등 필수시설 구비 여부와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 및 동물용 의약품 농약 사용 기준 준수 여부,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축산물 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 등 축산 관련 기관은 별도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밀집 사육 지역과 대규모 축산단지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섭니다. 정부는 이번 정기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을 물리거나 과태료 부과, 영업 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축산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벌칙이 상향 조정되는 등 축산업 허가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실제로 가축 거래 상인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가축 사육업 허가 명의를 불법 사용한 경우 1회 위반 시 경고에 그쳤던 게 이제는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외에도 가축 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늘리거나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허가를 취소하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번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해 가축 질병, 축사 악취 등을 최소화하고 축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점검은 시군구 단위의 지자체로는 올해 10월까지, 관계기관의 합동점검반은 11월까지 계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라북도는 총 사업비 480억 원을 투입해 도내 GAP 인증 경지 면적을 현재 6.8%에서 2024년까지 12%로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에 도는 최초 인증 지원 확립을 목표로 GAP 인증 확대 지원 사업을 추진해 연간 22억 원을 지속 투자할 계획이며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 사업,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을 실시해 인증 갱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도 관계자는 전북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확립하고 농가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제값받는 농업, 보람찬 농민 실현에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는 최근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토마토 생육이 저하되고 병해충이 발생함에 따라 농가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농기원은 도내 토마토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농가 현장 방문을 확대하고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도 농기원 관계자는 지난 가을부터 이어진 비와 미세먼지 등으로 일조량이 부족해 토마토 농가에 어려움이 많다며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농가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도내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가공식품 공급업체를 오는 22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응모 자격은 G마크 또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취득한 업체, 햇섭 지정을 받은 업체입니다. 단 콩나물류 공급업체는 학교급식 분류 코드가 가공식품에서 농산물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이 불가하며 GMO 유전자 변형식품 검사 성적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산지지원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사과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과 전문 전정사 양성을 위한 사과 수영벌 전정 교육을 시행합니다. 오늘 12월까지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거창군에 위치한 도농기원 사과이용연구소 시험농장에서 각자 여러 수영의 사과나무를 할당받아 동계부터 학예 전정까지 연계해서 진행됩니다. 교육 대상은 앞서 사과 수영별 특성에 대한 이론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입니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전문 기술을 갖춘 전문 전정사가 양성된다면 고품질 사과 생산으로 경남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농가 소득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겨울철 대표 영양 간식인 고구마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우주시대 식량 자원으로 선택할 만큼 영양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한 고구마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항암과 성인병 예방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오늘은 겨울철 황금푸드 고구마의 효능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 김인경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오늘 소개해드릴 건강 먹거리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미국 고구마위원회의 코델 박사는 하루에 고구마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고구마의 영양을 강조했는데요. 지금부터 고구마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마는 조선 영조 시대 대기근으로 힘들어하던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일본에서 들여온 대표적인 구황작물입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에 좋고 밥 한 공기의 3분의 1 정도로 칼로리가 낮지만 포만감은 높아 다이어트식으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삶아서 간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당뇨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먹고 있어요. 식이섬유가 많아서 당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효능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현대의학계가 주목하는 고구마의 주요 성분은 베타카로틴. 하루에 고구마 한 개로 권장 섭취량을 모두 섭취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 고구마 껍질엔 안토시아닌, 강글리오시드 등 항암 효과가 있는 항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일본 도쿄 의과학연구소는 항암에 좋은 82가지 채소들 중 고구마의 발암 억제율이 가장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고구마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베타카로틴과 또 강글리오시드 등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요. 심혈관 질환 개선과 또 항암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그렇지만 고구마는요, 군고구마로 드실 경우에는요, 당 성분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뇨 질환자는 섭취에 주의하시고요. 되도록 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8월에서 10월이 주수학기인 고구마는 품종에 따라 맛과 색이 다양한 것이 특징입니다. 밥맛이 나는 밤고구마는 육질이 단단하고 물기가 없어 찌거나 굽는 요리에 많이 쓰입니다. 속살이 노란 호박고구마는 일반 고구마에 비해 크기는 작지만 수분과 당분이 풍부해 날것으로 먹거나 샐러드로 이용합니다. 밤고구마와 호박고구마의 중간 형태인 꿀고구마는 수확 직후엔 밤고구마처럼 딱딱하지만 후숙하면 호박고구마같이 촉촉해져 단맛이 강해집니다. 또 속살이 보랏빛인 자색고구마는 안토시아닌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단맛이 적어 라떼,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에 많이 쓰입니다. 맛도 모양도 다양한 고구마. 그렇다면 좋은 고구마는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고구마는 껍질색이 진하고 상처가 없고 잔뿌리가 적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상처가 난 고구마는 속이 썩거나 쓴맛이 강합니다. 또 잔뿌리가 많은 것은 섬유질이 많아 식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함유량이 높은 고구마는 우유와 함께 드시면 부족한 단백질과 칼슘을 보충할 수 있는데요. 이번엔 고구마로 건강죽 만드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물 2컵에 고구마 2개, 밥 1공기를 넣고 20분 정도 끓입니다. 물러진 고구마만 건져내 곱게 갈거나 칼로 다진 후 냄비에 다시 넣어줍니다. 우유 2컵을 넣고 한 소끔 끓여내면 맛있는 고구마 우유죽이 완성됩니다. 고구마는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키친타월이나 신문지로 포장해 어둡고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하면 오랫동안 신선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